제18화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자가치유의 힘.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병원과 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과소평가한 가장 큰 실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신가요? 아침마다 약통을 열어보며 내가 정말 이 약들 없이는 살 수 없는 건가 하는 답답한 마음.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하나씩 늘어나는 약들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정말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러프킨 박사가 폭로하는 현대의학의 가장 큰 거짓말, 바로 우리 몸의 자가치유 능력을 철저히 무시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병원에 가서 혈압이 높네요. 이 약 드세요 라는 말을 듣고 당뇨 수치가 올라갔네요. 인슐린 주사 맞으세요라는 처방을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 이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가? 여러분도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말이에요. 러프킨 박사는 이런 현대의학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의학은 우리 몸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의사 지시를 따르세요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자 자신의 건강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하지 않았다. 바로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몸을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여겨왔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으로 수치를 낮추고 혈당이 높으면 당뇨약으로 조절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러프킨 박사가 말하는 것은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을 때 약을 바르지 않아도 저절로 아무는 것을 보셨죠? 감기에 걸렸을 때 충분히 쉬고 영양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낫는 것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러프킨 박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슐린 주사와 혈압약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데만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정상화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능력을 마비시켰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물이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동안 정작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회복 시스템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마치 목발에 의존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약물에만 의존하다 보면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도 퇴화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 없이는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죠? 당뇨약을 먹다가 중단하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러프킨 박사가 말하는 자가 치유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우리 몸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즉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들을 스스로 청소하고 재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리 몸의 조직들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러프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치료는 우리 몸의 잠재력을 깨우는 데서 시작된다. 올바른 영양,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하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약물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진 진짜 치료법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희망적이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는 올바른 영양 공급입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우리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8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자가 치유 시스템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약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러프킨 박사 자신도 의사로서 배운 대로 살았지만 여러 만성 질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급성 질환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약물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약물보다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깨우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러프킨 박사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받은 약 설명서를 읽어보시면 부작용 목록이 정말 길게 적혀 있죠. 간 기능 저하, 근육통, 소화불량. 이런 글들을 보시면서 이 약이 정말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많은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약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 바로 그런 의문이 맞다는 것이 러프킨 박사의 주장입니다. 물론 갑자기 모든 약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점진적으로 깨워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몸이 건강해지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약물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최소한의 약물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러프킨 박사가 폭로한 8번째 거짓말. 바로 약물만이 만성질환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자가 치유 능력을 무시해 왔는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치유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진짜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